이제 지지의 이제 설정의 구간과 확정의 구간으로 마무리합시다. 우리 지난번 하고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지지라는 것은 이 연결성이 되게 연결성이 중요한 거예요. 연결성. 이제 청가는 이 단절성이 중요한 거예요. 단절성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이제 이 계절을 우리가 이제 각각의 계절을 인지하는 차이인데 각각의 이제 이 계절을 계절이라는 것은 계절을 이제 인지하는 이 방식이 이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청간을 중심으로 인지하는 거와 지지를 주장하는 청간을 인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이런 개념이죠. 우리가 이제 청간으로 인지하는 것은 어떤 단절이고 지지는 이제 어떤 연결을 그래서 이 개자가 이게 이을 개자예요. 이을 개자. 왜냐하면 청간의 봄은 임묘진입니다. 여름은 뭐가 돼요? 사오미가 돼요. 가을은 뭐가 되죠? 신유술이 되고 겨울은 해자축이 돼요. 이건 이제 청간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딱딱딱 끊어진다고 이제 인지하는 거지만 지지는 지지에 보면 이 묘진사가 돼요. 묘진사가 되고 지지의 여름은 뭐가 돼요? 오미신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지의 가을은 뭐가 되죠? 유술해가 되는 겁니다. 지지의 겨울은 뭐가 되죠? 자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로 우리가 이제 이 보물이 인지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연결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연결성.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사신해들이 이제 우리가 여기 인사신에 있는 생지라고 하는 이것들은요, 아직까지 전 계절의 기운이 남아 있고 새로운 계절이 이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이 인사신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약간 이 출발을 하고 싶어는 약간 주저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성향들이 좀 강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나가야 되는데 위에 있어야 되는데 밑에 있어야 되는데 이제 내려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복합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생지들은 그런 어떤 주저함이 어떤 공통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 지지 왕지들은 이제 이 계절의 중심 역학, 계절의 정점을 찍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계속 있을까 아니면 내려갈까, 여기에 계속 있을까 올라갈까, 여기에 계속 있을까 그냥 또 그러한 어떤 이 변화, 어떤 불안감, 불안정 이런 마음들이 있고 또 지지의 진술충미라는 것은 또 반대적으로는 뭐야? 여기서 이제 마무리할까? 여기서 그냥 결정할까? 좀 더 해볼까? 요러한 그 심리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청간의 간목이라는 것은 오로지 봄이야, 봄. 나는, 이 봄에서만 나는 내 기운이 왕하다. 그러니까 봄은 내 바운더리다. 여기서 내가 이것저것 여기서 내가 실수를 해도 나는 이건 능히 여기서는 내 공간에서 우리 집에서 내가 실수한다고 이게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다. 이런 식으로 인지하는 거예요. 가을에 경금이 있다는 것은 여기는 내 바운더리다. 똥개도 자기 집 앞에서 50% 먹고 들어간다고. 이렇게 이제 각각의 계절에 인지하는 방식이 청가가 지지가 다른데 이 청가는 이 단절하는 거야. 단절. 나는 오로지 봄만 좋아하겠다. 간목은. 그래서 이 봄을 대표하는 것은 이제 간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 여름을 대표하는 것은 우리가 병화라고 하는 거고, 가을을 대표하는 것은 경금이라고 하는 거고, 겨울을 대표하는 것은 우리는 임수라고 하는 겁니다. 얘네들은 생각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만 지지의 묘진사들은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은 이제 그것도 연결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것도 있다는 거죠. 연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봄이라는 것은 결국 여기 지지를 보면 여기는 을이에요, 을. 유술이라는 것은 신이 되는 거고, 오미신이라는 것은 정화가 되는 거고, 이 개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음간과 양간이 서로 이렇게 인지하는, 결국은 음간과 양간이 인지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은 봄을 묘부터 인지를 해요. 을목이란 건 묘가 와야지만 드디어 봄이 왔다고 생각하는 거고, 간목은 인만 와도 아 봄이 왔구나. 네. 대신 이제 진이 오면 아 봄이 끝났다 그러지만 을은 사가 와야 봄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가 아직까지는 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에서 가불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가불은 야 봄이 끝났잖아. 근데 얘는 뭔 소리야? 이제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봄이고 이제 우리 여름을 준비해야 돼. 근데 얘는 뭐야? 뭔 소리야? 곧 내일 모레면 여름이 오는데. 근데 을은 뭔 소리야? 아직까지는 4월이 왔는데 아직까지는 이 봄이라고 막 박박 우기는 거예요. 어? 이해됐죠? 어? 네. 요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진에서 가불이 이제 서서히 이제 의견 다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묘 때까지는 아주 좋지저로 묘 때는 이제 가불이 아주 협심을 해가지고 그래 우리 앞으로 우리 똘똘 뭉쳐서 잘해보자 의기투합해갖고 하지만 이미 불안정한 이미 깨질 거를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묘와 유에서는요 이미 갑과 우리가 이제 묘를 이제 묘파성이라고 해요. 파성. 유를 이제 유인성이라고 그래. 인성. 유인성. 요거는 이제 요 인자 이제 칼인자 쓰거든요. 칼인자. 어? 네. 우린 여기서 헤어지자야. 우리 여기 찢어지자. 응? 그러니까 이게 인성과 뭐 파성은 똑같은 건데 요때까지 하면 가불이 서로 정신이 여기서 서로 협력해갖고 의기투합을 하지만 이미 시간이 흐르면 점점 얘네들은 깨지기 시작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동상이몽 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묘와 유를 우리는 동상이몽의 시작됐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진에서부터 드디어 이제 가불이 싸우는 겁니다. 술에서부터 경신이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진술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호전성을 그래서 이 진술인 사람은 이 싸움이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호전성이 호전성. 근데 아직까지 무슨 싸움은 내부적 싸움이야. 내부적 싸움. 호전성이 시작되는 겁니다. 진술에서는. 그래서 사화부터는 뭡니까? 이 사화부터는 드디어 사와 해에서 드디어 정신이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해에서는 드디어 살은 뭐 가불이 이제 서서 갈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갈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완전히 오에서 완전히 갈라지는 겁니다. 이건 자에서 완전히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오라는 것은요. 그래서 오를 이제 복성이라고 그래요. 복성. 자를 귀성이라고 자귀성. 귀하다 이거. 즉 이 모든 기운, 모든 오행은 갈라져야지 비로소 복이 있고 귀가 있다는 겁니다. 즉 오행은 뭘로 갈라져야 돼요? 응? 식간으로 갈라져야 돼요. 그 음양은 뭘로 갈라져야 돼요? 오행으로 이렇게 갈라져야 되고 오행은 역시 식간으로 갈라져야지만 된다고요. 그래서 이 오와 자가 바로 이 복이 있고 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복성이라고 하고 자수를 자귀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갈라져야 된다. 갈라져야지. 그래서 이 갑을 경신은 실제적으로 이제 이게 사람이 되고 사물이 되잖아요. 우리 이거를 사람이라고 하고 사물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만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들이 실제로 오와 자에서 갈라져야지 드디어 복이 있고 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묘와 유를 파성과 인성이라고 하면 여기는 뭐가 갈라지냐면은 묘에서는 뭐가 가요? 임계가 갈라지는 겁니까? 여기서 뭐가 갈라지는 겁니까? 병정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화가 세고 서로 너 다시 만나면 죽여 이게 유입니다. 우린 다시 보지 말자. 서로 살기가 등등한 거고.
화성은 뭐야? 각자 길 가자. 그러니까 묘가 있는 사람은 뒷담화를 잘해. 뒷담화. 묘가 있는 사람은 뭘 잘한다고? 뒷담화. 얘는 뒤통수를 잘 칩니다. 저 뒷담화 안 하는데? 항상 뒷담화, 뒤통수. 물론 이제 사주 구조에 따라 특이하지만 얘는 항상 뒷담화, 뒤통수. 여기는 가장 중요한 건 수화가 갈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묘가 뒷담화 안 하려면 임수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이 개수만 있으면 뒷담화 하는 겁니다. 유가 병화가 없으면요 뒤통수 쳐요. 정화가 있으면요. 네. 그래서 이때가 한테 필요한 것들이 임수와 병화잖아요. 어? 왜 요거는 음양이 조합이 되잖아요. 임계와. 근데 이게 이물이 음양이 여기 있는 을목들을 어떻게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거고 여기에 신금들을 올바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병신이 되고 이물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개수가 있다는 거 서로 밀쳐내니까 뒷담화하는 겁니다. 이 정신이니까 서로 밀쳐내니까 뒷담화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뒤통수 치려고 하는 거고. 그 정인연의 뒤통수 쳤잖아요. 문재인인가 박근혜 뒤통수 대통령 됐잖아요. 아, 문재인이 뒤통수를 친 건가요? 뒤통수 쳤잖아요. 물밑 작업해갖고. 음, 정인, 그랬구나. 정인이란 뜻이고. 개면도 지금 올해 뭐예요? 뒷담화 하잖아요. 뒷담화. 우리 개면이 뒷담화 엄청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음, 올해 개면연에 임수가 없는 사람은 뒷담화 하고 다니라고 바빠요. 네. 왜 여기 묘와 위에서는 임계가 갈라지는 거. 이 오에서는 간목과 을목이 갈라지기 때문에 이때는 복이 있는 겁니다. 간목과 을목은 항상 경금과 신금과 갈라져야 복이 있는 겁니다. 사람과 사물은요 붙어 있으면 시너지 효과가 없어요. 각각의 역할에 맞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 천간에 가불이 이렇게 혼잡돼 있다. 이 경신이 혼잡돼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가불이 혼잡된 사람은 복이 일단은 반감되는 거고 경신이 혼잡된 사람은 귀가 반감되는 겁니다. 이 음간과 양간은 반드시 자기의 그 작용력이 정반대로 있기 때문에 허리에다가 서로 끈 묶어 놓고 출발하는데 갑은 위아래로만 가려고 하지만 을은 좌우로 가려고 그러는 거야. 경도 위아래로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신은 좌우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 낙엽이 어떻게 떨어져요? 바로 떨어져요? 어떻게 흔들리면 떨어지죠? 네. 근데 열매는 어떻게 떨어지죠? 바로. 바로 떨어지는 겁니다. 뿌리는 바로 위로 뚫고 나오죠. 줄기는 바로 뚫고 나오죠. 네. 근데 가지는 어떻게 옆으로 삐죽삐죽 튀어나오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줄기 뿌리가 튼튼한 애들은 줄기가 올라오는데 뿌리가 약한 애들은 뭐가 올라가요? 그냥 가지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깊을수록 줄기가 먼저 올라오는 기둥이 올라오는 거예요. 줄기가 올라와서 그 옆에서 하지만 뿌리가 약한 애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바로 가지가 펴버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뿌리가 없는 사람은요 나오자마자 여기저기 부산하게 뛰어다니는 겁니다. 왜? 살려고. 열매가 없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이리저리 흔들려가지고 자기 죽을 자리도 못 찾아가는 겁니다. 제대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데를 모르는 가묘 쓰는 사람들. 우리 아버지가 신금이에요. 내가 신신이니까. 저기 고향 땅 떠나고 저 미국에서 어디 계신지도 몰라. 병원에 있다 그러는데. 그래서 오화를 복성이라고 자수를 귀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화는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 사문성이라고 하. 사문성
해수를 해수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고, 문성은 자기의 뛰어남을 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주에 이런 글자가 있으면 일단 자기의 뛰어남을 알리고 싶은 욕망이 강한 겁니다. 해수가 있으면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를 이제 미역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성, 미역성, 뭔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라고 징역할 때 이거 노역할 때 역자입니다. 힘들게 일해야 되는 겁니다. 역은. 그러니까 미토가 있는 사람이 힘들게 일합니다. 땀 흘려가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그래서 축을 뭐라고 하면 축액성입니다. 뭔가 액이 껴. 액. 나가지 않으니까 액을 끼는 겁니다. 큰 골방에 처 있어가지고 온몸에 종기가 나고 막 피부병이 나오고 막 피부가 안 좋고. 그러면 축이는 사람은 밑으로 가면 돼요. 그러면 싹 없어져 피부병은. 그러니까 그 음습한 데 있으니까 피부병 나는 거고 어떤 뭐 액이 끼는 거고 기운도 뭐 이상한 잡스러운 생각이 나는 거고. 얼른 가 밑으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축은 반드시 사오미로 가고 싶은 거예요. 미는 반대로 너무 땀 흘리려니까 탈진하니까 해자축 가서 좀 쉬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일 많이 하는 사람은 들어오자마자 잠자는 겁니다. 잠이 보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근데 해자축이 해자가 있는 사람이 잠은 자면 뭐야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지 뭐 우울증 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일장일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는 역성, 뭔가 바꾸려고 애쓰다. 뭔가 이렇게 해서 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신은 뭐게 되겠어요? 신은 이제 신고성이라고 그래. 이제 외로워져야 돼. 신은. 그래서 가을은 낭만의 계절, 고독의 계절이잖아요. 이는 뭡니까? 이 권성이래. 권성. 어떤 권위를 내세워야 돼. 자기를 알리는 권위, 권성. 그래서 신고성, 인권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를 알리려면 상대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자기가 혼자 외로워지려면 상대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래서 신은 이렇게 그래서 이는 뭔가 단체를 원하는 거고 상대를 만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어디서 이는 외부로 하는 사냥의 출발점이에요. 위로 올라가는. 이거 뭐야? 하향의 출발점입니다. 이게 단체에서 이제 독립하고 싶은 거고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각 글자가 갖고 있는 자의적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좌우명에서는 뭐가 분별되는지에 따라서 수화는 반드시 분별되면 안 돼요. 수화는요, 나의 생각을 지배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별되면요, 반드시 뭔가 파성이 일어나고 인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수화는 분별되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이 목금은 반드시 분별돼야 돼요. 수화는 분별되면. 그러니까 천간에 임기가 있다. 이미 분별돼 있잖아. 천간에 병정이 있다. 분별돼 있잖아요. 근데 병정이 분별돼 있는 것은 뭐죠? 인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병정이 있는데 이 분별 안 되려면 뭘 갖고 있어야 돼요? 오화를 갖고 있어야 돼요. 오화를. 임기가 있으면 반드시 자수를 갖고 있어요. 분별이 아직 안 됩니다. 그래 열심히 갈고 닦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묘가 있으면 이제 분별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뭔가 풍파가 일어나는 거고, 뭔가 인성, 살기가 도는 겁니다. 파성은 나쁜게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좋은 점은 뭐야? 파성이니까 뭐가 돼요? 이제 생기가 도는 겁니다. 이건 다시 살기가 도는 겁니다. 그러면 살기적인 직업을 가지면 돼요. 생기적인 직업을 가지면 되고. 살기니까 칼로 짜면 돼요. 아니면 칼 들고 생선 대가리 자르면 돼요. 고기 잡으면 되고. 뭐 요리하면 되고. 생기를 찾으려면 뭐야? 뭐 기르면 돼. 사람을 기르든 사물을 기르면 꽃을 기르든지 뭐 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왜? 묘라는 것은 이미 임계가 이제 분리되면 알려주는 거고, 유는 뭐야? 이제 병적이 분리되면 그러니까 뭔가 살기가 돌겠구나. 묘는 뭔가, 풍파가 일어나겠구나. 이해됐죠? 이게 이제 글자 갖고 자의적 의미로, 근데 이게 되게 잘 맞아. 사람들 단식으로 볼 때 되게 잘 맞습니다. 이게 이제 글자의 자의적 의미도 쭉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스님들이 잘 보는 거예요. 스님들은 요러한 내용만 가지고 스님들은 사주를 봐줘요. 다른 내용은 들어가면 복잡해지니까. 자기도 복잡한데 무슨. 자기도 복잡하니까 스님하고 있는데. 자기도 깨달음이랑 화두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누구 사주를 봐요? 이런 걸로 봐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신통방통이 잘 맞아. 우리가 지지라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있는 만물들을 관찰한 걸 가지고 글자를 만든 거고 거기에 동물을 배속한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잘 맞을 수밖에 없죠. 어? 천간이라는 것은 이제 그 행동, 그 행위를 무엇 때문에 하는 거를 이렇게 이제 관념적으로 만드는 거지. 한 거지. 그래서 천간의 갑이라는 것은 뭔가 상향 쪽으로 시작하려는 기운이고, 경이라는 것은 뭔가 하향 쪽으로 시작하는 기운이다. 거기서부터, 그리고 양의 시작점은 어디예요? 양을 시작하겠다. 간목입니다. 음의 시작점. 이거 뭐지? 경금이. 경금이 오면 이제 음을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음을 시작하겠다는 것은 뭘 활용하겠다? 펼쳐진 양이 있어야지 시작을 잘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경금에 병화가 없어. 시작하려고 하는데 네 임금이 양이 없네. 펼쳐놓은 곳이. 간목이 양을 시작하는데 님이 오므려준 임수가 없네. 음이 없네. 그래서 간목은 반드시 임수가 있어야지 시작을 잘하고 경금 병화가 있어야 음을 시작을 잘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반대로 임수는 있는데 시작할 물건이 없네. 사람이 없네. 간목이 없으니까 시작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병화가 있는데 경금이 없어. 뭐 시작할 놈이 없는 거야. 시작할 물건이 없고. 뭐죠. 돈이 있어 시작할 거냐. 근데 임수와 병화한테는요, 이 간목과 경금이 뭐가 돼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간목과 경금한테 이거는 뭡니까? 어떤 환경이 될 수 있고, 자기의 정신이 될 수 있고, 뭐, 지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 이런 개념들을 이제. 그래서 우리 이제 지지에서 이제, 나누는 것이 이제, 바로 이 설정의 구간과 확정의 구간을 배운 겁니다. 설정이 있어야 확정이 올 거 아닙니까? 또 확정이 있어야지, 설정이 있어야 확정이 오는 거, 확정이 있어야 설정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끊임없이 순환 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축인에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설정을 하는 거죠. 마음가짐 단단히 하고, 뭔가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뭐 지식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지식 체계를 활용한다는 거죠. 묘진사에서는 이제 봄이잖아. 봄이 왔으니까 이제 이제 행동적으로. 그래서 이걸 지혜를 갖추는 겁니다. 지식만 있어 서는 안 되고 지혜를 갖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묘진사는 지혜를 갖추기 위해서 자꾸 여기저기 부딪혀 보면서 검증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 자축에서는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 여기저기 이거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검증하는 겁니다. 다 이게 전부 설정. 이제 다 갖췄으니 확정을 해야지. 오미신부터 이제 확정하는 겁니다. 이거 이제 정신적으로 확정하는 겁니다.
지혜를 쓰니까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뭔가 확정을 해야 돼. 지혜를 갖췄으니까 지혜를 써먹어야 된다는 거야. 써먹을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써먹겠다. 정신. 이용해야 되겠다. 하는 거야. 유술에서는 뭐예요? 썼으니까 뭐야? 이제 만들어내야 완벽하게 이제. 완성시켜야 되겠다. 행동적 확정이에요. 유술이라는 것은 완성시킨다. 완성하다. 묘진사는 뭡니까? 어? 유술애가 완성이면 이건 뭐예요? 묘진사는 원인 제공. 원인을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제공이야, 제공. 묘진사는 제공하는 줄. 그러니까 묘진사 갖고 사람은요, 누가 완성하게끔 뭔가 제공을, 뭐, 재료라든가 도구를 제공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원인. 유술에는 묘진사가 없이는 완성이 될 수 없다는 거. 반대로 묘진사는 유술애가 없으면요, 재료가 없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제대로 된 재료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가까이 글자를 보지 말고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배운 것들이 이제 한참 됐구나. 자축인에서는 정신적 설정을 위해서 지식을 준비하는 겁니다. 묘진사는 행동적 설정을 위해서 그 지식을 검증받아서 나의 지혜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야? 뭔가 원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완성이면 이거 뭐야? 이게 미완성입니다. 미완성돼야 돼. 묘진사에서 완성되면요, 안 되는 거예요. 묘진사는 완성시킬 수가 없는 공간을 완성시키려고 하니까 뭐가 돼요, 안 돼요? 맨날 나는 운이 없어. 나는 뭐 해도 안 돼. 묘진사가 있으면 반드시 어느 글자가 내 사주에 갖고 있어야 돼요. 유술에? 유술가 있어야지 완성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면 유술의 운이 와야 돼. 내가 완성시키려고 하는 모습으로 날 만들어야 돼. 네. 일지가 묘목이 있습니다. 진토가 있고 사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일지 자리는 뭡니까? 일지라는 것은 나만의 것이고 나만의 공간이고 나만의 사람이고 나만의 터전인데 이 터전가 아직 미완성됐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야? 우리 자식들한테 뭔가 터전적 역할을 내가 못 해주고 있까라고 사람들이 항상 생각을 하고 우리 남편이 저 모양일까? 맨날 미완성만 하고 맨날 사고나 치고 묘니까 진이니까 사니까 사고나 이렇게 해서. 근데 사고 치고 이런데 남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자기 일간이 의리면 좋아하겠지. 괜찮아. 다 그럼 사는 거야 하면서 서로 다독거려 주는 겁니다. 맨날 사고. 그러니까 맨날 부부끼리 저기 가서 애 낳고 애는 안 키우고 저기 둘이 가서 PC방 가서 게임이나 하고. 뭐 을사도 마찬가지, 을묘도 마찬가지, 을묘가 자식을 잘 키운다? 천만의 말씀. 못 키워, 절대 키우지.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미신에서는 이제 정신적으로 확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정신적 확정이란 말은 내가 한번 이런 얘기 한번 해준 적이 있었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좌오라. 묘가 오면, 이쪽 왼쪽이 막혔구나. 그러니까 위로 올라야 되겠구나. 이건 오른쪽이 막혔구나. 아래로 내려와야 되겠다. 이건 밑에가 막혔으 위로 올라야 되겠다. 이거는 위가 막혔으니. 그러니까 이렇게 오가 있던 더 위로 올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산 정상에 올라갔다는 거고. 자는 이제 밑바닥, 저 산 밑으로 이제 출발점으로 다시 되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자수라는 것은 이제 준비하는 거 다 재생을 지식 준비하는 거고 오화는 이제 신생을 이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오늘 더 이상 내가 이제 더
더 이상 키울 수가, 확장할 수가 없고, 성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정신적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가 끝인가 뭐예요. 이 자와 오가 있으면요, 여기까지가 끝인가 뭐를 알기 때문에 이게 귀성과 복성이, 그쵸, 자기의 한계를 느끼는 게 자와 오입니다. 그러면 내가 귀하고 복되려고 하면 자기의 한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왜? 경계가 딱 정해지기 때문에. 좌우면은 경계가 정해져 있어요. 묘유는 이 수평, 이제 더 이상 이 양옆으로 못 가. 좌우는 위아래로 더 이상 못 가요. 그러니까 여기, 그 경계를 이해하고, 나를 한계를 인정하라는 거야. 그래야지 내가 귀하고 복된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좌우가. 그럼 묘는 오로 가야지만이 무조건 귀하고 복이 있는 겁니다. 유는 뭐 반드시 자수로 내려와야지만이 뭐가 귀해지는 겁니다. 근데 묘와 유는 그냥 느리장차 막힌데 그냥 헤딩하는 겁니다. 에? 계속 옆으로 막 하고 싶으니까. 그러다가 로드킬 당하는 거야, 로드킬. 그러니까 묘 유가 있는 사람은요, 급살 맞는 거예요, 급살 맞는 거예요. 경계를 넘어서니까 어떻게 돼요? 잘립니다, 잘려. 묘는 어디가 잘리겠어요? 손바? 손발이 잘리는 겁니다. 유는요, 아내가 잘리는 겁니다. 그 유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 남한테 이기지 못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어요. 네. 묘는 외형상으로 반드시 어떤 좀 부족함이 있다는 거죠. 이 공간의 특징은 뭐야? 자꾸 좌우로 자꾸 이 벌리려고 그러는 거야. 가져가는 기운이 묘는 그래서 생기로 벌리려고 하지만 유는 살기로 벌리려고 하는 겁니다. 뭐 좌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자꾸 위로만 올라가려고 그러고 뭐 올라갈 수가 없는데 그런 한계와 경계를 확실하게 알아야지만. 그러니까 자수가 묘목을 못 보면요. 그러니까 어떤 사주가 물어보더라고요. 또, 자묘 형살을 어떻게 피해? 아, 자묘는 형살이 아니, 형이야, 형. 뭔가 내가 이제 밑바닥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변화를 주고 싶은 건데, 그게 왜 그걸 자꾸 나쁘다고만 생각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사람은 남이든 자기든 고치기 싫어한다는 것이 가장 사람의 기본적인 습성입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오화가 육을 보는 것은 엄청나게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단초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제 위로 올라갈 수 없으니 이제 어떻게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자기를 고쳐가면서 아니면 남들한테 지적질하면서 개수도 지적질 잘해요. 네. 오화도 지적질. 근데 오화는 그 사람의 단점을 지적하는 거고 자수는 그 사람의 장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너는 이것이 부족한데 뭐는 좋으니 요 길로 가자. 근데 오화는 반대예요. 어? 오화는 이 단점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이것이 참 부족하니까 이걸 길러. 그러니까 자묘형에서는 장점을 부각시켜 주지만 오유형에서는 단점을 부각시켜 가지고 이 사람은 완전하게 틀이 갖춰지게 하고 자묘형은 이 사람들한테 꿈을 갖게 해주는 겁니다. 꿈. 상향의 모습이잖아요. 이거는 하향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향이라는 것은 꿈을 키워주는 거지만 이거는 뭐야? 틀을 갖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장점을 부각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점이니까 지식체계 여러 가지 배워라. 얘들 뭐야? 야 사람 기술 있어 밥 버는 거 살아 임마. 무슨 공부? 야 기술 익혀 기술. 네. 그러니까 오유는 뭐야? 기술자야 기술자. 사람 한 가지 기술이 있어야지. 이런 거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이제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그러니까 그때 마음이 항상 불안전해요. 저게 긴가민가 하는 그 불안정한성은 있지만 그래도 그 불안정 해소하려면 뭐예요? 그 불안정함을 해소하려는 방법이 뭐예요? 고치면 돼요. 내가 고치기 싫으면 남 고치면 돼요. 응? 그러니까 내가 고치든지 아니면 남을 고치든지 하면 돼요. 사람은 세상은 딱 나와 남이잖아. 뭐 님 하나에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되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뭐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뭐야? 우리 한 울타리에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되면요, 우리라는 이게 나와 남 이걸 합치기 우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갇힌다는 뜻이에요. 뭐 나도 아니고 남도 못 되고 우리라는 그 틀 안에서 갇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면 안 돼요. 우리 속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꾸 우리를 자꾸 넘어서야지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나와 남을 합친 게 우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남이가 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러니까 이 부부가 자식을 낳으면 다 사기꾼으로 바뀝니다. 자식 낳는 순간 사기꾼 되는 겁니다, 사기꾼. 너 닮았니, 나 닮았니. 너 닮아서 공부 못해. 나 닮아서 공부 잘해. 어? 너 만나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어? 자식 안 낳으면 그런 말 안 합니다. 자식 안 낳으면 서로 애달픕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아니야,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사람은 그렇게 살게 해줘요. 진짜로. 뭐가 좋고 나쁨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정과 확정의 구간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 미토란 건 우리가 이제 확정의 구간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오화는 이제 내가 이제 위는 끝났다 이제 아래로 내려가겠다는 것을 이제 그런 마음을 갖는 이제 어떤 열정을 갖고 열정이 이제 복으로 승화시켜야죠. 반대로 자수는 뭐야? 자수도 열정이 있습니다. 근데 난 귀하다. 그거는 밑에가 막혀서 위로 올라가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좌우를 합쳐서 뭐라고 하면 피크앤밸리라고 그래. 피크앤밸리. 계곡이 산이 높으면 계곡이 깊다. 그러니까 좌우가 있는 사람들은요, 크게 성공하고 크게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중간 지점을 잘 찾아. 이 중간 지점이 뭐가 됩니까? 묘와 유가 되는 겁니다. 그 좌우가 있는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묘유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만 해소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야 중간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좌우가 있는데 묘유가 없다. 그럼 뭐예요? 맨날 피크앤밸리야. 오늘 상한가서 내일 하한가 맞고, 꼭 상한가 치는데 꼭 자기는 하한가 맞는 종목만 사. 그러니까 좌우가 있는 사람한테 뭐예요? 묘유를 활용해라. 그럼 묘유를 어떻게 활용하면, 야, 깨라, 깨. 다 깨는 겁니다. 왜 자꾸 거기에 얽매이냐? 어느 한쪽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이 훨씬 더 많아요. 기록은 뭐라고 깨지라고 있는 겁니다. 어떤 골키퍼가 골 방어율이 거의 제로에 가깝대. 그래서 이 사람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꼭 골 먹을 것 같으면은 싸워가지고 퇴장당하는 거야. 음, 그래서 골을 먹어봐라 한번. 그러니까 그 강박관념에 있는 거예요. 균형이라는 걸 갖고 있다는 것은 그 균형, 이런 사람들이 강박관념이 되게 강해요.
자아의식이 또 철저하고 균형을 확 이뤄야 되는 또 어떤 그런 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왜냐면 그거는 이 공간이 시공간이 넓기 때문에 그래. 좌우는 정반대의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올 수, 이 가까이 해주는 것들이 묘와 유입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서로 지켜만 보고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서로 원하는 거 모르니까 이 묘와 유가 있어야지 그 실제적으로 서로 원하는 것들을 와서 이렇게 서로 상의하고 해소하면서 뭔가 한쪽이 이 양보 배려가 있어야 되는 거야. 반대로 묘유가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 반드시 좌우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위로 가든 아래 가든 서로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 묘유도 열정은 있는데 자꾸 옆으로만 하다 보니까 좌우가 있어야지만이 뭐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뭔가 서로 그 균형을 깰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균형을 잡았을 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훨 많다는 거죠. 역시 이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간 활용도 대칭이니까 넓게 쓰려고 하는데 안 된다. 넓게 쓴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실질적으로 뭔가를 취할 수 없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반드시. 열정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화는 반드시 미토를 봐야지만이 그 효용성이 상당히 좋아지는 겁니다. 오화는 이 미토를 거쳐야지만이 이게 미토가 이 기토가 있는 건 미토가 있는 건지 나부터 갖추자. 이 오미라는 것은 자축도 뭐죠? 나부터 갖추자. 이 기토의 성향이 뭐야? 자기 중심적이잖아. 자기 중심적인 행동을 하는 거를 말하는 거잖아. 자기 중심적인 물질이니까. 이게 자축과 오미는 나부터 갖추자. 나부터 내려오는 거. 나부터. 그러니까 오미가 있는 사람은 뭐 자축에서 선봉장 하는 거예요. 선봉장. 나부터 그런 마음을 갖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날 따라오겠죠. 이렇게 오미가 있고 자축인 사람은요, 이 사람들을 끌고 나가라는 그런 거. 그래서 오자에다가 바로 귀와 복을 배치시켜 주는 겁니다. 근데 오가 밑을 못 보고 간다는 것은 뭐야? 아예 자기를 다 갖추지 못하고 간 상태로 간다는 겁니다. 네. 이 왕지라는 것은 묘지를 활성화시켜 주는 거잖아요. 근데 술토라는 것은 뭐죠? 오와 술토로 만났다. 뭐 정신적 확정을 해서 행동적 설정한 관계는 좋겠죠. 근데 단순 요거는 이제 정신적으로 확정만 했기 때문에 아직 행동적으로 확정은 안 됐기 때문에 그러한 불편함은 해소해야죠. 일단 자기부터. 근데 오늘 뭐 이건 무토잖아요. 뭐 이건 남을 활성화시켜줘. 남한테 내려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 옷을 입는 사람들의 구조는 그거예요. 남한테 여러분 우리 내려가야 됩니다. 그럼 이런 옷을 입는 사람 뭐야? 남들 다 내려보내주고 자기가 맨 나중에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구조예요? 조직에 충성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은 조직, 사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옷을 입는 사람. 여기도 자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정신적 설정을 했고 행동적 설정을 한 것 관계는 좋은데 이게 어때요? 이 무토니까 자기가 아니라 남한테 이제 남을 설정시켜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화가 밑에 보면 신금이 있으면 이제 드디어 이제 나의 이제 확정이 이제 완성된 모습이란 뜻이에요. 근데 미토가 없으면 이걸로 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완성됐다고 하지만 미토가 있기 때문에 아직 뭐가 완성된지 잘 모르는 거죠. 뭔가 거기에 반드시 확실하게 전환이 안 됐잖아. 이 전환점이
자기는 전환점이 안 된 상태. 뭔가 좀 약간 좀 걸림돌은 생긴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항상. 왜? 오화는 신금한테 뭐예요? 이 활동성을 얻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오 신으로 했으니까 자기가 가가지고 신금들한테 부탁하는 겁니다. 나를 좀 활성화 시켜줘라.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오해도 마찬가지겠죠. 이거는 뭐 정신적 확정인데 행동적 확정까지 끝냈지만 이거는 이 오화가 활성화되려고 해수한테 가서 부탁하는 겁니다. 오해 해수한테 가가지고 이건 내가 가서 해수한테 날 좀 활성화 시켜주시오.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그래서, 뭐, 자가 사를 만났다. 그러면, 이 자는 뭐야? 정신적 설정이잖아. 이거는 행동 설정이니까, 행동과 정신이 설정됐구나. 이런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해됐죠? 목요일날 좀 이어서 이제 이번 주에는 완전 그걸 끝내는 걸로 합시다. 네. 예, 고생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